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 또는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정기분 고지 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때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 10일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 내 하나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합산배제 신고와 함께 과세특례 신고도 받고 있는데요.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 등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 의무를 각각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하면 되며 개별단체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를 신고한 경우와 의무 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또 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와 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자신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는 필수인데요. 따라서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